네, 금요일은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익한 재테크 정보 세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 트럼프 재집권에 강달러 투자 뜬다라고 준비했습니다. 요즘 트럼프 당선되면서 정말 달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도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환율 동향? 네, 오늘의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3.5원 오른 1,40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1,390원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달러가 이렇게 강하니까 달러 강세를 이용한 재테크가 유행이라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달러 가치가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다수를 이루면서 시장에서는 이 은행의 달러 예금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 그러면 달러로 예금한다,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는 예금 금리에 환율을 통한 환차익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자 소득세는 붙지만 환차익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라는 것도 상당히 장점인데요. 원화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금리 높은 상품 보면은 만기가 정해져 있거나 또 입금액이 아주 작게 제한돼 있어요. 이런 제한 없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은 아니에요? 네, 사실 우리가 좀 예시를 살펴봐야 긴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예시를 두 개로 같이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C제일은행의 초이스 외화 보통예금 준비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이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을 해서 자금을 예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4%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치 금액에 따라서 특별금리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네, SC제일은행 연 4%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말 쏠쏠하겠어요. 혹시 다른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환차익을 남기고 싶기는 한데 나는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시로 환차익을 얻는 걸 원해 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라면 KB국민은행의 KB투테크 외화 정기예금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리는 최대 연 4.17%인데요. 환율이 가입자가 미리 설정해둔 수준에 도달하는 즉시 예금이 자동 해지돼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줍니다. 환차익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이때 금리는 중도 해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라는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달러 예금 금리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즘 뭐 달러 보험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부터 달러로 내고요. 그리고 만기 시점에 받는 보험금 역시 달러로 수령을 하는 방식입니다. 원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다양한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보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상품의 기본 구조 자체는 원화보험이랑 같습니다만 우리가 외화예금보다는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또 달러 강세 시에는 환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 보험금 수령 시점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요. 달러 보험 유리한 게 좀 많은데 실제 좀 인기가 있습니까? 꽤 있는 편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올 들어서 9월까지 달러 보험 판매액을 봤을 때 7,61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액인 5,679억 원을 이미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 지금 달러 보험 많이 팔렸는데 사실 저게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환테크 수단은 아니고 보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상품은 이 위험 보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 내게 필요한 보장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서 이 달러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보험은 환율 변화에 따라서 납입 보험료라든지 받게 되는 보험금이
원화로 많이 달라지는 거죠. 네,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 700달러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일 때에는 월 98만 원이었던 이 보험료가 원화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105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납입료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사망보험금 30만 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의 4억 2천만 원도 수령 시점에 만약 환율이 달러당 1,30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3천만 원가량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달러 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데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네, 일단은 강달러 흐름이 상당히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우리 1월 20일에 출범할 이 트럼프의 새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 또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증시 한파에 파킹형 상품에 돈 몰린다라고 준비했습니다. 파킹, 그러니까 어딘가에 돈을 묶여둔다는데 이게 입출금이 좀 자유로우면서 또 금리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단기 상품이 좀 몰리는 그런 상품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상품,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 우리가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맡기는 게 바로 파킹형 상품인데 최근에는 그런 펀드도 나온 겁니다. 이른바 초단기채 펀드인데요. 고금리 상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초단기로 접근을 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또 높은 금리도 함께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보면 파킹형 예금 통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파킹형 초단기 펀드인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파킹형 상품으로 신한 초단기채 펀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정말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설정액이 최근에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출시 이후에 6개월 만인데요. 특히나 최근 3개월간 2,600억 원이 유입되면서 초단기채 펀드 유형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입 금액이 급히 늘고 있는데 좀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건? 네, 이 편입 채권 만기를 90일에서 180 이내로 짧은 투자 원금 회수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리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저평가된 신용 채권을 선별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평가 종목을 팔고 저평가 종목을 사는 상대 가치 전략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 운용의 전략,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한 초단기 펀드, 초단기채 펀드 실제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전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신한 초단기채 펀드의 수익률은 3.75%의 3개월 연환산 펀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또 다른 파킹형 ETF도 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파킹형 ETF도 투자 대기 자금인 동시에 또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파킹형 ETF에는 MMF 머니 마켓 펀드 ETF와 CD 금리 ETF가 있는데요. MMF ETF는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또 반면에 CD 금리 ETF는 CD 금리에 연동을 해서 금리 상승 시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파킹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자 본인에게 잘 맞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단기채 펀드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 주제 뭘 준비하셨나요? 마지막 주제는 서울 기후동행카드, 이제는 고양 과천도 포함입니다. 고향과 과천에서도 서울 기후 거행 카드를 쓸 수 있다? 사용자가 지금 확산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늘어나는 건데요. 이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 서비스. 출퇴근을 위해서 고향에서 서울, 서울에서 과천을 오가야만 했지만 그동안 기후 동행카드를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간이 가능해진 거예요? 쓸 수 있게 된 거죠? 네, 서비스 확대 구간 상당히 넓어지는 건데요. 이 3호선, 경의 중앙선, 서해선 등 고양시를 지나는 3개의 노선과 4호선 과천시 구간입니다. 3호선은 이 고양시의 일산 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에서 이용이 가능해지고요. 경의 중앙선은 고양시 일산 서구의 탄현역에서 구리시의 구리역까지, 서해선은 고양시의 일산 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의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전 구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4호선은 어느 구간까지 늘어난 거예요? 네, 4호선은 남양주시의 진점역에서 과천시의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34개 역사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4호선 대공원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역 인근의 서울대공원, 그리고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을 이용하실 때에도 입장료 50% 할인 혜택 같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기후동행 카드 쓰는 곳이 넓어지는데 언제부터 지금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30일부터 가능하고요. 이 이용 구역 확대로 약 17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 편의를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기후동행 카드는 선불이잖아요. 네, 후불 기후동행 카드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일이 30일인 경우에는 6만 2천 원, 31일인 경우에는 6만 4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산이 적용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카드사에서 내놓는 거죠? 네, 참여사 같은 경우에는 티머니와 신한, 그리고 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우리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인데요.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서는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카드사별로 이용요금 청구는 어떻게 달라요? 네, 12월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이 9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때 정액 기준인 6만 4천 원이 청구가 되고 나머지 2만 6천 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인데요.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정구 할인이 적용되는 거고요. 또 NH농협, BC,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이걸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똑똑한 재테크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